안녕. 오늘은 월요일, 5월 26일 월요일이고, 메모리얼 데이라서 오늘 휴일이었고, 음, 우리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파키가 지금 옆에서 자고 있어. 오늘 메모리얼 데이였기 때문에 3데이 위켄드였는데, 근데 나는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도 휴가를 냈기 때문에 사실 나한테는 5데이 위켄드였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는 거고, 나는 아직까지 연방정부 감원에 영향받지 않고 잘 다니고 있고, 이게 너무 웃기는 게, 내가 그랬잖아. 만약에 잘리면 민간 쪽으로 가서 돈 더 벌겠다고. 그래서 약간 좀 흥분, 흥분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좀 잘 안 받는 타입인 것 같아. 근데 그거 갖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야. 회사에서. 그래서 맨날 이제 그걸로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근데 뉴스에서 말하는 그런 막 되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무실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괜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사실 뉴스가 얼마만큼 진짜인지는 또 알 수 없는 거고 어, 뉴스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업셋할 일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쪽의 뉴스는 아예 내가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도 뉴스 좀 그만 봐. 그 정말 알아야 될 그런 뉴스만 보고 그런 거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뉴스가 있어. 그 뭐 정책이나 이런 게 바뀌면 들어오는 그런 거나 봐. 괜히 뭐 쓸데없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받는 것 같아. 이제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서는 다 감원이 이제는 끝난 것 같아. 근데 뭐 모르지.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우리는 이제 다 그만둬야 될 사람들은 다 그만둔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잘 된 거 아니야? 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 받는 애들은 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이 그만뒀으니까 일이 많아지는데 그럼 그 일이 다 우리한테로 오잖아. 이걸로 또 막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내가 이제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야근해야 돼? 우리 야근 안 해. 우리 딱 하루 8시간이라면 그걸로 끝이야. 그래, 사람은 얼마 없는데, 일은 많고, 그래서 우리한테 일이 더 많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야근을 해서 일을 끝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겠지만, 뭐 어떻게 우리는 그냥 일하는 대로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한테 감사를 받고 있는 기업 쪽에서 힘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감원을 시켜놓으면. 왜냐면 예전 같으면 한 달, 두 달이면 리뷰 끝내고 끝내줄 수 있는 일을 사람은 없는데 사람 더 잘라버리고 뭐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뭐 한두 달 걸릴 게 서너 달, 대여섯 달 이렇게 걸리는 거지. 그거는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뭐 우리가 감원을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좀 이렇게 자세를 바꿨더니 우리 스파키가 깜짝 놀라서 또 일어나. 이렇게 막 이렇게 불편하게 자. 자, 자, 이거. 강아지들은 가끔씩 누워있을 때 보면 너무 불쌍하게 누워있는 것 같아. 머리를 이렇게 막 불편하게 좀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건지 아니면 내 아이스티? 음,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근황을 올렸던 게 아마 3월 초인가 이랬을 거야. 우리가 3월 10일부터 다 같이 전부 다 이제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걸 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힘든 사람도 있겠지. 어린애들이 있고 이러면 힘들겠지. 근데 나는 어린애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출퇴근하는 거 너무 재밌고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회계가 내가 나의 그러니까 두 번째 전공이잖아. 그리고 내가 회계를 늦게 시작했잖아. 그래서 내가 회계학위 받고 졸업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 회계 쪽으로 그리고 세무 쪽으로 발을 드러냈을 때가 30대 중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대학 갓 졸업한 애들이랑 같이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보다 최소한 10살, 15살 어린 애들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그 회계학위를 받고 졸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평균적인 연봉이 있잖아. 첫 연봉.
그게 뭐 나한테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대학을 갓 졸업한 애들한테는 그게 꽤 큰 돈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 내가 내 어린 동료들한테 참 부러웠던 게 일단 몸도 홀가분하잖아. 어린애들이 딸려 있는 게 아니니까 다들 싱글들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나이에 비해서 돈도 많이 벌지. 이러니까 그렇게 너무 자유롭게 잘 놀러 다니는 거야 애들이. 난 그게 솔직히 그렇게 부러웠어. 물론 막 부러워서 어떻게 이거는 아니지만 그럴 상황도 아니고 왜냐면 너무 내가 사는 게 바쁘니까 애가 있고 막 이러니까는 일 끝나면 픽업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나는 또 친정이 한국에 있으니까 옆에서 누가 뭐 엄마 얘 좀 맡아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늘 발을 동동거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부러워 이게 아니라 아 참 좋겠다. 근데 또 나도 20대 때는 그랬으니까 뭐 그거를 뭐 어쩌겠어. 근데 이왕이면 그 라이프 스테이지가 같은 사람들이 동료면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나좀 늦게 시작하면 그런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 나이가 있어도 라이프 스테이지가 같다. 똑같이 애가 없다든가 뭐 똑같이 뭐 그런 상황이면 또 그냥 나이 상관없이 괜찮아지는데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하여튼 그 라이프 스테이지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거는 섞이기가 되게 힘들어. 나 혼자 개인적으로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했었는데 근데 요새 내가 그러잖아. 이제 그때 당시에 막 그렇게 막 놀러 다니는 애들 지금 막 결혼해서 애 어리고 막 이런 애 나이고 지금 나는 이제 애 다 컸고 그리고 내가 이제 연방정부 딱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 들어오던 해에 우리 맥스가 대학 가던 해였고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이제 홀가분하게 애 걱정 없이 할 수 있구나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가 다 집에서 일해야 됐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시 3월 달부터 회사로 출퇴근을 하면서 그때 내가 막 15년 더 됐지. 17년, 18년 전에 보면서 아, 참 좋겠다. 이랬던 그 상황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건 너무 신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너무 재밌어. 아침에 일어나서 애 챙기는 걱정 없이 막, 나 혼자 화장하고 옷 챙겨 입고 이렇게 홀가분하게 출근했다가 애 픽업하는 거 걱정 없이, 홀가분하게 오고 어또 가끔씩 서점에다 들릴 수 있고 아니면 뭐, 스토어에 뭐 이런 거 들려서 돌아보고 올 수도 있고, 그로스리 쇼핑하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 일단, 그리고 나는 출퇴근하는데 뭐, 커뮤니티 오래 걸리지도 않으니까 운전해서 한 20분이면 가니까 출퇴근하는 거 재밌어. 그리고 올해 들어서 내가 북클럽을 시작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처음 만나서 대강 어떤 종류의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떤 책을 선택할 건가, 뭐 어디서 만날 건가 이런 얘기를 하고 2월 달부터 뭐 디스커션 미팅을 했는데 첫 번째 책이 이제 Pride and Prejudice여서 내가 이거 책에 대해서 따로 올렸으니까 따로 얘기는 안 하겠고 그 다음에 3월 이게 이제 2월 달에 했던 거고 3월 달에 읽었던 책이 두 번째 책이 The Silent Patient였는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나 읽고 있는 책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골랐을 책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골랐을 책이 아닌데 그냥 이 책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북클럽에서 읽었단 말이야. 책이 재미가 없지는 않아. 근데 굳이 읽을 이유도 없는 책인 거야 나한테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냥 사실은 이 두 번째 책 할 때 클럽을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을 했어. 얘기했나? 아이스티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 읽고 디스커션을 할 때 그 우리 고정 멤버가 아닌 새 멤버가 왔어. 근데 걔가 이제 우리가 모임이랑 어떤 책을 읽을 거고 어디서 만나고 이거를 다 페이스북 그 이제 모임에 올린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보고 자기가 이 책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야. 너무 잘 읽었대. 그래서 이 디스커션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온 거야. 새 멤버가 왔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디스커션이 진행되다가 내가 그렇게 썩 이 책을
나한테 이 책이 재밌었냐고 물어봐서 재미가 없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나 혼자는 골랐을 책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새로 왔다는 그 여자애가 나한테 이제 책 얘기는 안 하겠어. 근데 이거 한국에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 번역본으로. 그러니까 그 미스테리 스릴러 뭐 이런 거야. 근데 이 주인공 남자애가 책 얘기 주인공 남자애가 그러니까 이 심리 상담가고 이 여자가 이 사일런트 페이션트라는 말이 붙은 이 여자가 살인죄를 쓰고 남편을 죽인 누명은 아니었어. 실제로 얘가 죽였어. 근데 아, 남편이 총을 맞고 사살을 당한 현장에서 잡혔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이 여자가.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안 한다라는 그런 진단이 있었어. 그래서 얘가 정신병원에 보내줬어. 그 심신미약 뭐 이런 거였을 수 있다 뭐 이래서 보내줬고, 그런데 이 주인공 남자 띠오가 그 정신병원에 갔어. 그 뉴스에서 이 여자를 보고 자기가 저 여자를 다시 말을 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들어간 거야. 뒤에 가서 아주 큰 반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읽고 싶을지도 모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근데 그 새로 들어온 여자애가 나한테 띠오가 왜 그 정신병원에 알리샤를 그 여자애를 도와주러 갔다고 생각하니?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 대답만 달라. 다른 애들은 다 뭐 얘가 그러니까 너무 착해서 자기가 정말 아주 좋은 이 심리 상담가고 자기가 자기 실력이 좋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만 이 여자를 다시 말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애들이 다 얘기를 했어. 근데 내 생각은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띠오가 되게 이게 본인이 알고서 하는 그 못됨은 아닐지 몰라도 참 셀프 라이처스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그 다른 애들은 다 띠오가 아주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알리샤를 도와주러 거길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나는 내가 실제로 한 얘기를 하려면 여기 또 이 책 내용을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러면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서 이 책 내용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사실 책 자체는 나는 별로 그렇게 크게 내가 임프레스드 되지 않았고 디스커션도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왜 얘가 거기를 그러면 왜 알리샤를 도우러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알리샤를 도우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다각도에서 얘랑 나랑 막 계속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근데 꼭 그 기분이 마치 내가 그 띠오라는 남자 이 캐릭터의 이걸 영화를 만든다 쳐봐. 그럼 거기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캐스팅 디렉터가 나한테 띠오의 캐릭터 분석을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게 막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띠오의 캐릭터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랑 자꾸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막 더 입체적으로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니까 이래서 이게 똑같은 책을 읽어도 그걸 연기하는 배우에 따라서 캐릭터가 되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되게 재밌었어. 그래서 그 여자애 때문에 아니다, 이제 북클럽을 계속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한 거야. 그래서 이게 3월 달에 읽었던 책이고 4월 달에 읽었던 책이 이게 The Grave Road라고, 이거는 이 여자가 소설 같은 건 아니고 이 책을 쓴 이 닥터 질 제닝스라는 여자가 뭐냐면 왜 홀리스틱 치료에 관심 있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메디컬 닥터가 아니라 근데 간호사였어. 이 여자 간호사였다가 그 홀리스틱 치료에 관심이 있어서 그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약이 아니 뭐지 약초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음식으로 치료하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는 여자인데 자기의 네, 크리스찬이고 자기의 저니를 담은 책이야. 그리고 이 사람도 암에 걸렸었고 같은 시기에 이 여자의 엄마도 암에 걸렸는데 둘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자기 홀리스틱 치료 배운 걸로 엄마도 치료하고 자기도 치료하고 결국은 둘 다 암을 극복해낸 거야. 근데 그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그 와중에 주님이 항상 옆에 계셨다 이제 증언서 같은 그런 거였어. 근데 어, 문제는 뭐였냐면 이 책이 이 사람이 직접 뭐지? 셀프 출판처럼 그렇게 출판을 한 책이라서 책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샀어. 사고 5명, 그러니까 8명 중에 4명만 이 책을 읽었어. 4명만 책을 구할 수 있어서 4명만 읽었고 그래서 이 책을 구할 수 없는데 그런 책 구할 수 없는 책이 뽑히면 그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바꾼 게 뭐냐면 이 책 때문에 그 멤버들 사이에서 우리 좀 도서관에서 체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책들 중에서 고르자.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사더라도 구하기가 쉬운 그런 책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북클럽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그 시립은 시립이지. 근데 여기는 그 카운티별로 라이브러리가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그 어쨌든 라이브러리에 가면 북그룹 인 어 백이라고 북클럽을 할 수 있도록 이 토트 가방 하나에 같은 책을 10권씩 해서 체크아웃 할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들 중에서 골라서 북백을 아예 하나를 그냥 체크아웃해서 멤버들끼리 나눠서 읽기로 했거든.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처음 된 게 이 Me Before야. 이게 지난달 책이었어. 5월달 책이었는데 사실 이 책도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고르지 않았을 책이야. 그리고 처음에 읽기 시작했을 때 좀 내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just same old story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아우 진부한 뭐 그냥 그저 그런 연애 소설 뭐 사랑 얘기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았어. 이게 진부한 그런 same old story가 아니라 그리고 사랑 얘기라고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거 영화로도 있어. 그래서 영화를 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책 다 읽고 우리 디스커션 끝나고 나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도 귀여웠어. 근데 내가 책을 읽고서 영화를 봤으니까 그 영화가 좋았지 그 영화만 봤으면 영화를 좋아했을 것 같지는 않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책이 그 주인공 남자가 쿼드루플직이 되는 거야. 시작할 때 챕터 1 들어가기 전에 프롤로그에서 교통사고가 나 얘가. 그래서 이 거의 뭐 전신마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이상으로 막 목은 좀 움직일 수 있고 팔도 한쪽 팔만 조금 움직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다 마비가 된 그런 상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얘가 너무나 왜 자기 삶을 to its fullest로 사는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충만하게 사는 애였어. 배우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어디 가고 싶은데도 그러니까 배우고 싶은 거를 너무 많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배우고 자기가 모르는 언어도 늘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나라에 가서 직접 그 나라에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는 삶을 되게 아주 크게 사는 애였다가 그런 사고가 나서 전신마비가 되니까 얼마나 그 상실감이 더 크겠어. 그리고 이 주인공 여자애는 그 남자애는 35이야. 주인공 여자애는 26살로 시작해. 처음 나올 때 26살이었다가 27살이 되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는데 28살까지 나오나? 근데 이 여자애는 또
삶이 정말 요만한 애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 카페에서 일하는데 자기가 일하는 카페,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집, 요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아니 내가 책을 읽으면서 그 얘기가 뒤에 나와. 삶을 정말 조그만 삶을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내가 얘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보면서 아니 26살짜리 애가 정말 요만한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요만했던 삶이 그 남자를 만나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만한 삶을 사는 이유가 또 있었어. 이것도 또 책 얘기는 안 하겠어. 나중에 기분 좋으면 따로 책 얘기를 올려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말 요만한 삶을 살던 애가 그리고 그런 이유가 있었어. 트라우마가 있었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이 남자를 만나면서 좀 안 해보던 경험, 뭐 무슨 서브타이틀을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뭐지 이렇게 서브타이틀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그 밑에 자막이 깔리는 프렌치 아트 영화를 보는 거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다가 이 남자애 때문에 보게 되고 자기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는 무조건 다 싫다고 그래. 이 남자가 이거를 해봐 뭐 저거를 봐 이러면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남자가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벌써 딱 선을 긋지 말고 일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26살 될 때까지 자막이 있는 영화를 안 봤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제 근데 봤는데 봤더니 너무 감동적인 거야 이 여자애한테. 그리고 클래시컬 뮤직도 한 번도 그 공연을 간 적이 없어 이 여자는. I'm not that kind of person. 얘가 맨날 이래. 자기 그런 종류의 사람 나는 아니야. 나 그런 거에 관심 있어 할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일단 가서 봐. 근데 가서 봤는데 막 너무 감동적이고 그 클래식 음악을 듣는 동안에 예전에 자기가 꿈꿨던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전에 자기도 막 꿈이 막 많고 이러던 그 시절에 자기가 꿈꿨던 커서 나중에 이런 걸 해야지 이런 잊어버리고 있던 막 꾹꾹 눌러놓고 있던 이런 것들이 막 다시 또 자기한테 오는 그런 얘가 경험을 해. 근데 그 장면 진짜 되게 좋았어 책을 읽을 때. 그러면서 이제 얘가 서서히 자기 삶이 점점 커지고 서서히 얘가 도서관 이 남자애 때문이긴 하지만 도서관에 가서 막 리서치도 하고 책도 읽고 막 이러면서 삶이 점점 커지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책은 연애 얘기가 아니고 사랑 얘기가 아니고 이 젊은 트라우마를 가진 젊은 애가 꼭 여자일 필요 없지 젊은 애가 꽉 이렇게 트라우마 때문에 갇혀있던 삶에서 서서히 이걸 깨고 나오는 그래서 트라우마도 서서히 극복을 하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이 나이 때 살아야 될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성장 스토리인 거야. 나도 성장 스토리를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너무 귀여워서 이 책을 그 북백 그 북클럽 인어 백 그걸 시스템으로 우리가 다 체크아웃해서 했다랬잖아. 한 사람이 100을 체크아웃해서 우리가 다 책을 한 권씩 읽고 그다음 다시 집어넣어서 다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내가 이 책을 주문해서 샀어. 이 책이 너무 좋아서 너무 내용이 너무 귀엽고 뒤에 이제 이 남자애가 이 여자애한테 쓴 편지가 있는데 너무 귀여워 마지막에 혹시라도 또 이걸 읽을 사람이 있을까 이 책은 한국에 들어간지 모르겠어. 근데 영화로는 있어. 영화 내용은 살짝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귀엽고 그리고 영화 주인공들을 캐스팅을 너무 잘했어. 이 여자애가 그 에밀리아 클락인가? 왜 그 게임 오브 스론에서 나왔던 그 조그만 여자애잖아. 한참 막 2010년 초반 중반에 막 되게 핫했던 무슨 영화에든 다 나오던 그 여자인데 근데 그 이미지가 딱 책의 이미지긴 해. 걔 이미지가. 여자애도 되게 캐스팅을 잘했고 남자도 윌도 걔 내가 이름은 몰라. 샘 뭔데? 라스트 네임을 기억 못하는데 걔가 예전에 헝글 게임에서 페니고 데어로 나왔던 애야. 그 디스트릭 4 마린보이 포머 빅토로 나왔던 애인데 걔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걔가 했는데 딱
딱 내가 책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윌이야, 걔가. 그래서 내가 더 좋았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책을 미리 읽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아무래도 뭐 이게 엑기스만 뽑았잖아. 근데 그 사이사이 그 필링이 내가 머릿속에서 되는 거야. 책 내용을 아니까. 그래서 그 영화도 귀여웠어. 그 다음에 우리 6월 달에 이제 읽을 책은 이거야. The Song Poet라고, 이거는 이 미네소타 작가가 쓴 거라서 우리 지금, 근데 이제 나도 몰랐는데 북클럽이 이제 여러 개가 북클럽이 그 페이스북 안에 있으니까 그 다른 북클럽에 있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 로컬 오서일 때는 우리가 북클럽이 그 디스커션 모임을 할 때 뭐 뒤에 이런 데 보면 이제 연락처가 있대. 오서의 연락처가 무슨 뭐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연락해서 우리가 이런 북클럽인데 너의 책을 읽고 디스커션 모임을 할 거다. 참석해 주겠니? 하면 또 참석하는 경우도 있대. 그래서 지금 우리 생각 중에 나는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2월 달에 디스커션 할 거야. 근데 보통 이 정도 책을 읽는데 한 3, 4일이면 걸리니까 너무 일찍 읽으면 그러면 또 그 디스커션 때 책 내용을 디테일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너무 일찍은 안 읽고 보통 한 일주일 전부터 미팅 일주일 전부터 읽기 시작해. 근데 읽고서 좋으면 혹시라도 얘한테 연락을 해볼까, 우리 북클럽 모임에 참석해주세요 연락을 해볼까 생각 중이야. 그리고 이 책은 이게 여기 세인트 클라우드라고 저쪽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도시가 거기도 대학 도시야. 그러니까 덜루스도 대학 도시고 세인트 클라우드 대학 도시인데 그 대학 도시에 세인트 잔스라고, 세인트 베네딕트 세인트 잔스가 옛날에는 세인트 존스가 남자애들만 다녔고 세인트 베네딕트 이게 자매 학교 같은 건데 세인트 베네딕트는 여자애들만 다니는 학교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마 둘 다 남녀 공학일 거야. 이렇게 캠퍼스를 쉐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거기에 그 회계학 교수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어디서 처음 봤냐면 내가 CPA 시험 합격하고 그 미네소타 CPA에서 매년 가을마다 그 미네소타 소사이어티 그 컨퍼런스를 해. 근데 내가 주정부에 있을 때 주정부에서는 그 CPA들한테 그거를 보내줬어. 그 컨퍼런스를 공짜로 보내주지.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돈을 대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갔단 말이야, 공짜로. 근데 내가 그러니까 CPA 합격하고 나서 처음으로 갔을 때 그해 그 가을의 컨퍼런스에서 그 윤리 과목을 가르쳤어. 그러니까 그 CPA들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에 미네소타는 매 3년마다 8학점의 윤리학점을 따야 돼. 그게 이제 CPA 그 라이센스를 유지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나는 몰랐는데 그게 되게 높은 점수래. 8학점을 요구하는 게 되게 높은 거라 그러더라고. 일리노이만 해도,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만 해도 4학점이야. 그러니까 3년 동안 4학점의 윤리학점을 따야 되는데 미네소타는 8학점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윤리학 학점을 딸 수 있는 코र्스를 찾는 게 일단 힘들고, 그리고 그 코र्스를 찾아도 너무 졸려. 너무 지루해, 코र्스가.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그해 2018년이었나? 19년이었나? 그때였는데 너무 재밌게 가르치는 거야, 그 윤리학을. 그래서 야, 윤리 과목을 또 이렇게 재밌게 가르치는 사람은 또 처음 봤어. 이랬는데 그때 그 윤리학 가르치면서 자기가 사실은 소설도 쓴다. 그리고 막 잔 그리샴 팬 혹시 있어 여기? 뭐 이러는데 나랑 한 대여섯 명이 손을 이렇게 들은 거야. 그랬더니 잘됐다고. 자기가 쓰는 게 잔 그리샴의 소설 같지만 이제 그 사람은 원래 로이어였잖아. 그러니까 변호사였는데 변호사 일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소설가로 성공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를 꿈을 꾸면서 대신에 이제 회계사라고, 그러니까 로이어 아니고 회계사가 주인공인 책이라는 거야. 근데 회계사가 주인공인 책이고 영화고 재밌는 게 없어, 솔직히. 잘 읽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근데 자기 말에 그때 당시 한참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쓰는데 약간 잔 그리샴 스타일이고 이게 회계사가
인사이드 트레이딩을 발견하고 이제 그거에 막 물려서 쫓기는 막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나오면 책을 읽어야지 이랬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생각이 났어. 그 사람이 책을 내서 찾아봤더니 책을 낸 거야. 냈는데 잠깐만. Excuse me. Sorry. Call. 그래서 책이 있었어. 그래서 책을 주면 이 책도 진짜 없는 거야. 아무데도 없다가 아마존에서 겨우 한 권 찾았어. 그래서 주문했는데 책이 왔어. 정말 이게 잔 그리샴 같을지는 내가 읽어보고 이게 잔 그리샴 같은지. 내가 잔 그리샴 소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펠리컨 브리프거든. 그래서 정말 그런 책이라면 내가 권해주겠어. 근데 참 찾기가 힘들어 이 책도.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일은 없고 그동안에 사실은 3월부터 한 2월부터 내가 영화 얘기는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봤던 영화가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시간 되면 그건 따로 올려주고 프로젝트 스파키도 많이 진행이 됐지 지금. 근데 내가 한 번도 안 올렸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집에서 일을 할 때는 사실은 내가 일하는데 내 일을 방해할 사람이 없잖아 집에는. 그러니까 내가 뭐 내 동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동료가 나한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도 뭐 다 집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해를 받을 게 없기 때문에 한 번 앉으면 잘 안 일어난단 말이야 집에서 일할 때는. 그러니까 꼬박꼬박 점심시간을 챙겼어 내가. 1시간 점심시간 동안만이라도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시간에 많이 이제 이렇게 영상을 올렸단 말이야. 내 근황 같은 거 올리고 이럴 때. 근데 요새는 이제 회사에 출근하면서는 일단 화장실도 멀잖아. 일어나서 홀웨이로 나가야 되고 화장실을 갈래도 그리고 이제 내 자리에 동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다 뭐 일 때문이든 뭐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그냥 saying hi 하는 거라도 아무래도 집에서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뺏기는 게 많으니까 웬만하면 점심 때 안 나가. 점심 때도 항상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근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들 그래. 다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일하면서 먹는단 말이야. 또 그 맛이 또 있어. 집에서는 안 그랬지. 그렇게 하면 진짜 한 번도 안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집에서 뭐 도시락을 쌀 일이 뭐 있어. 집에서 이럴 때는 아래층에 내려와서 직접 요리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잠깐 이제 어차피 다 이거 원테이크고 뭐 내가 무슨 뭐 에디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직장에서는 자리에 앉아서 도시락 싸간 거 샌드위치나 이런 거 먹으면서 일하는 맛도 또 나름 좋거든. 그래서 뭐 좀 자주 올리고 싶다 그러면 뭐 점심시간을 따로 챙겨서 그럼 뭐 차에 내려가서 차 안에서 한다든가 이러면 하긴 하겠지만 그거는 좀 더 생각해 보겠고. 그래서 어쨌든 프로젝트 스파이키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고 영화 본 것도 되게 많고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정말 내가 재밌게 봤던 건 이건 영화는 아니고 프라임에 있는 시리즈인데 시리즈라고 할 것도 없어. 시즌 2까지밖에 없어. 블래틀리 서클이라고 영국 쇼야. 영국 쇼고 여자애들 4명이 그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에 있는 블래틀리 파크라는 곳에 그 코드 브레이킹 센터가 있었대잖아. 근데 그게 사람들은 거기가 무슨 전화 교환수들 일하는 데로 알았다고. 그게 이제 비밀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코드 브레이커로 일하던 여자애들이 다 사람들은 그냥 교환수들인 줄 알았대. 그리고 그게 또 보안법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일하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하던 그 코드 브레이킹 센터에서 일하던 여자들 4명이서 이제 범죄자를 찾는 그런 약간 셜록 홈즈의 여자 버전 같은. 근데 이제 주인공이 한 4명 있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 재밌어. 시즌 2까지밖에 없고 시즌 1에 에피소드가 4개인데
에피소드가 3개인가? 3개인가 4개? 그건 다 한 스토리야. 한 사건을 브레이킹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즌 2에는 에피소드가 4개인데 2개가 한 사건이고 그 3, 4가 또 한 사건이고 이래. 그러니까 딱 그렇게밖에 없어. 얼마 되지도 않고 시즌 1은 아마도 에피소드가 3개인 것 같다. 4개가 아니고. 시즌 1에 3개, 시즌 2에 4개. 시즌 1에 3개는 그게 한 사건이고 시즌 2에는 4개 중에 2개가 한 사건, 2개가 한 사건이고. 근데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최근에 나온 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뭐 2015년인가 14년인가 그때쯤에 13년 하여튼 그때쯤에 나온 쇼더라고. 더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즌 2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뭐 스피노프로 블랙홀리 서클 샌프란시스코라고 이제 그 원 시즌에서 나왔던 애들 2명이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또 다른 애들 2명 합류해서 했는데 그것도 한 시즌밖에 없고 나는 그 샌프란시스코 스피노프보다 원 쇼에 원래 쇼에서 주인공이 뭐 여자애들 4명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주인공격인 수잔이라는 애가 난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더 이상 안 만들어서 너무 아쉬워. 더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한참 막 그 50년대 스타일의 옷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게 전쟁이 45년에 끝났으니까 그리고 9년 후의 얘기거든. 그러니까 50년 그때쯤에 50년대 중반 그때쯤에 얘기라서 걔네들 옷이 다 딱 내 스타일이야. 너무 예뻐. 특히 수잔이 입은 그 이렇게 허리 이렇게 들어간 코트 있어. 나도 대학교 때 그런 코트가 있었거든. 아 그걸 왜 버렸나 몰라. 갖고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거야. 그리고 요새 5일 동안 쉬는 동안 우리 아들이 미션 임파서블 보러 가자고 그랬는데 내가 어디까지 봤어요? 그 내가 1, 2밖에 까지밖에 안 봤다 했더니 지금 뭐 패러마운트 플러스에 다 있대. 1부터 7까지. 그래서 쉬는 동안에 다 봤지. 1편, 2편 다시 보고 워낙 나 20대 때 봤던 거니까 다시 보고 7편까지 다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6편이 제일 재밌었어. 폴아웃. 사실 그거는 너무 재밌어서 그건 한 번 더 봤어. 그래서 이제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지금 극장에 걸려있는 거 8편을 파이널 레코닝인가 그거를 보러 가려고 하고 있고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잘 살고 있고 진짜로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발레 얘기도 참 할 게 되게 많다. 근데 오늘 우리 여기 휴일이니까 발레 수업 없었고 이번 수요일 날까지 나가면 이번 학기는 끝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2주 동안 또 서머 브레이크 있고 그다음에 6월 중순에 다시 시작하는데 서머 브레이크 하는 동안에 이번에는 좀 매일매일 스트레칭을 하려고 생각 중이야. 계획이야. 만약에 내키면 서머 브레이크 2주 동안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를 올릴지도 몰라. 근데 그거는 장담은 할 수 없고 어쨌든 건강 상태도 아주 좋고 요새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그래서 5월인데 우리는 요새 날씨 너무 좋고 여기 한국도 날씨가 좋기를 바라고 너무 덥지 않기를 바라고 날씨 너무 더 더워지기 전에 좀 밖에 나가서 햇빛도 많이 보고 그러기를 바래. 안녕.